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문경환 기자님께서는 공장하면 어떤 풍경이 좀 떠오르시나요? 공장이요? 공장이야 뭐 물건 만들고 뭐 기계 돌아가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외삼촌들께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네. 가보면은 삭막하게 건물만 있고 뭐 천막 같은 거 여기에 이제 기계가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흔히 상상이 되는데 그렇죠. 연합뉴스 TV가 북한 돋보기라는 코너에서 소개한 공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만드는 공장이길래 그래서? 네, 식료 공장인데. 그럼 뭐 이제 음식물들 뭐 가공식품 만드는 그런 공장이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더 눈이 가던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장 바깥의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한국과는 좀 달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공장 밖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장 주변에 뭐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장하고는 별개 그런 것들 말하는 건가요? 네, 공장 건물 안에는 실제로는 뭐 기계가 있고 노동자들이 있겠지만 네. 공장 밖에는 사실 뭐 황무지 이런 느낌도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이라든지 대체 이렇잖아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공장 그 부지 밖을 얘기하는 거죠? 공장 부지 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장 부지 안에 공장 건물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장 울타리 안을 얘기하는 거죠.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공장 밖이라고 하면 공장 밖에 다른 공장들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군요. 그러니까 그 공장 울타리 안에. 네. 공장 울타리 안에 공장 건물 말고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공간. 예, 다른 공간에 뭐 휴식 시설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봤던 삼촌 공장에는 워낙 소규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네. 그 연합뉴스 TV가 소개했던 그 식료 공장은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무슨 식료 공장이에요? 온천 대성 식료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황해도 평안도 그쪽에 온천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지대인가 보네. 딱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온천군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는 식료 공장인 것 같은데. 네. 거기 공장 보니까 공장 부지 안에 공장 건물 말고 동물원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원? 동물원이 공장 안에 왜 있을까? 네. 이상하네. 그 동물원이라고 하기를 처음에 그냥 뭐 가축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가축들도 있지만 여우 원숭이라고 아시죠? 여우 원숭이?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관상용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원에서나 구경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그냥 동물원이네? 네. 그리고 공장 이제 곳곳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 감 이런 과일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고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그 온실이라고 하죠. 온실 안에는 그 채소밭이 막 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 공장과 농장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온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또는 이제 동물 중에서 관상용 동물 말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동물,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식량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공급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되게 신기했던 것은 그 과수원처럼 과일 나무들이 있고 특히 이제 동물원처럼 동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자연 탐방을 이제 공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규모가 그럼 꽤 있다는 거네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수십 가지 종류의 그 동물들도 있었고 수십 가지 종류의 이제 과일나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탐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여우 원숭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 어디 뭐 동남아에서는 원숭이 골을 먹긴 한다는데.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 이제 원산지가 그쪽인데 거기서는 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는 건 아니겠죠. 네, 설마. 아닐 것 같고. 실제로는 그냥 키우는 김에 그냥 뭐 이런 것도 키우는 뭐 이런 식인가 보네요.
그 문화생활 위해서 동물원 같이 꾸려놓은 것도 있고 이제 잡아먹기 위해 가축을 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뭐 가축은 뭐 그럼 뭐 돼지 같은 거 키우나요? 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 키운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영상은 직접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고 그다음 닭과 오리 이런 것들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로는 닭과 오리 이런 것들이 있다. 칠면조 같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 직접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실제 그 신여공장의 한애숙 실장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식생활 개선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실 7개인가 봐요. 오우, 7개 온실에서 생산하는 싱싱한 남새는 북한 말로 이제 채소죠. 네. 채소를 수확해서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영상 보니까 호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달려있는 것들도 막 보여주고, 그렇게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달려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막 뭐 상당히 탐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과수원이나 이런 데 과일이 막 달려있는데, 아직 약간 덜 익었는지 다 따먹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방송이 나온 게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던 건 그렇죠. 아니다. 추석은 지나야 뭐.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자급자족의 본보기다. 이렇게 연합뉴스 TV가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온천 대성 식료 공장이 자급자족의 본보기다라는 건데, 각 공장들에서 이렇게 자급자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나 봐요. 거기서.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채소라든지,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우면서 공장 종업원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렇게 TV에 소개된 거라면, 이 온천 대성 식료 공장이 좀 전국적으로 모범 단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공장에서 과일나무라든지 채소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북한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과일 나무 심고 수확한 과일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올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리마, 수리마, 과수원화 이래가지고 살림을 풍요롭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자.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올해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한 게 있거든요. 공장 분해를 수리마, 원리마, 과수원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조치들을 이 대성 공장에서, 원천 대성 식료 공장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산에만 심는 게 아니라 공장에도. 네. 수림, 원림, 과수원. 네. 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뭐 일단 나무를 많이 심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과수원화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수림화, 원림화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많이 심자 이걸로 다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서 몇 년 전부터 임농 복합 경영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채소 온실을 운영하고 그걸 가지고 돼지나 닭,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도 하고 남는 공간에 또 과수원을 만들어서 과일도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과 임업과 축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임농 복합 경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공장을 딱 보니까 임농 복합 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걸 왜 이렇게 복합으로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한 가지 종류를 집중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과 임업을 같이 하면서 축산에 도입을 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면 이제 배설물들 비료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설물을 이용한 비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채소라든지 과일도 키우고 거기서 나온 또 생산물 가지고 가축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시켜서 뭐라 해야 될까? 효율성을 더 높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 지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또 효과들이 또 부산적인 부정적인 효과들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온천 대성 식료 공장에서 이렇게
과수원화, 원림화, 수기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임농 복합 경영도 실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모범 단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 북한에서 2중 3대 혁명 불금기라는 칭호를 받은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3대 혁명 불금기를 2번 받았다는 거죠? 네. 2번. 그래서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그 상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호를 받은 공장이다 보니까 TV에서 나와가지고 모범으로 소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공장의 모습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공장의 표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공장이 자체로 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식이냐면 정부에서 공장에 목표 할당량을 줘요. 너네는 예를 들어 여기 식료 공장이니까 뭐 두부를 만든다. 올해 두부를 뭐 1만 모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주면 그 1만 모를 갖다 올리면 정부에서 배급권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끝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에서 두부를 2,000모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0모 만들고 나머지 평소에 10,000모를 만들던 공장인데 2,000모만 만들면 남잖아요. 네. 재료도 더 만들 수 있고 여력이 다 남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만든 것들은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자기들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싶으면 더 많이 만드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배급권은 딱 2,000모 만든 만큼만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종업원들은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배인, 공장 지배인의 후방 사업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 후방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배급들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물건을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월급으로 줄 수도 있고 여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아예 그냥 자기들이 자체로 만들어서 사과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사과는 굳이 돈 주고 안 사고 자기들이 수확한 걸로 이렇게 나눠 갖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건 이제 지배인들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자급자족하는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온천 대성 식료 공장이라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